네, 왜 그러냐면 제가 선생이지만 저도 문제가 이제 공개가 되면 보잖아요. 네. 저도 30분 풀어요. 이걸 30분 만에 다 해결할 수 있는 수준 양의 문제가 나오지 않거든요. 네. 시간을 많이 확보할 수 유리해요. 문제도 이해 못한 상태에서 들어가는 경우 생겨요. 하나도 푼 거 없이. 그럼 이제 들어가서 대답하면서 어떻게 하는데 살짝 봤는데 네. 아예 모르겠다. 나 포기? 네. 인문 막 열심히 해서 30분 동안 인문 완벽하게 준비해도 수학을 풀어버린 친구한테는 너무 많이 차이가 날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아요. 대입 수시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아토즈 아카데미 소성준입니다. 오늘은 저희 자연계 논술 대표 강사 김대현 선생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토즈에서 수학 가르치고 있는 김대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서울대 일반전형에서 인문수리 문항이 합격에 얼만큼의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 해요. 네. 근데 이 이야기 나누기 전에 네. 서울대 일반전형이 전반적으로 어떤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고 어떤 시험인지 먼저 말씀해 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대 일반 전형은 서류로 일단 2배수를 뽑아요. 그래서 일단 서류를 내셔서 이제 1차가 합격이 되면 아마 수능날 저녁에 집에 가시면 합격이 되었다 안 됐다 결과를 받아 보시게 되고요. 면접을 봐서 합격자를 가리는 그런 시험이 되겠는데 이제 사실 지금 현재는 문과이과가 없긴 한데 네. 마음속에는 이제 문과이과가 있으니까 그죠. 인문계열 친구들 30분 동안 답변을 준비해서 15분 면접을 보게 되고요. 시험 자체는 인문계열 쪽에서는 경영대나 경제학과 이렇게 나중에 진학해서 통계 같은 거 쓰는 학과들은 사회문항이랑 수학문항을 같이 보게 되고요. 나머지 학과들은 인문사회문항만 보게 돼요. 이렇게 면접을 토대로 선발이 되고요. 반영 비율은 서류 100%, 시험도 면접도 100%이기 때문에 반영 비율은 동일한데 2배수 안에 드는 친구들이 서류상에서의 차이가 크진 않거든요. 네. 면접이 보통은 변별력이 아주 있는 형태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면접에서 뒤집고 들어간 친구들이 꽤 있어요. 조금 내가 서류가 부족하더라도 면접에서 아주 상위권을 받아버리면 합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어찌 보면 변별력이 좀 있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학생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게 네. 이제 인문계열에서 사회과학계열 지원하는 친구들이 사회문항 하나, 그 다음에 수리문항 하나 이렇게 풀잖아요. 네. 수리문항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가 되고 이게 학벌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냐라는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저는 수업 들어가면 첫날에 꼭 하는 말이 있는데 네. 인문사회 수업 열심히 들으라 이렇게 네. 얘기하거든요. 인문사회는 어떻게 보면 출제될 수 있는 범위라든지 그럼 사회문제 이런 것도 어느 정도 많이 공부를 한다면 커버할 수 있는 범위가 있잖아요. 문제를 들었을 때 답변이 바로 완성될 수 있는 수준이 돼버리면 수학 문제 풀 시간이 늘어나거든요. 이 영상 말고 다른 영상에서 대비법 같은 거 할 때 어떤 네. 친구의 후기를 보여드릴 건데 나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이번 문제를 빨리 푸는 게 목표였다. 그리고 나머지 문제를 수학을 풀었다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수학 문제는 답이 있긴 하지만 네. 시간이 5분을 더 쓸 수 있다는 건 되게 큰 거예요. 그래서 인문사회문항을 얼마나 빨리 푸냐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인문사회 공부 되게 열심히 하라고 하거든요. 수학은 사실 외워서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내가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하는데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요렇게 이 과정에서 좀 느끼실 수 있을 텐데 인문사회는 그러면 내가 준비한 만큼 빨리 대답을 하는 거니까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친구들 기준으로 하면 대답할 수 있는 양이라든지 퀄리티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내가 다른 친구보다 앞서겠다?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문사회 공부 열심히 하는 거는 남들만큼 하기 위해서라고 제가 항상 설명드리거든요. 네. 대출 끝까지 다 푼 친구가 없거든요. 수학은 분명히 변별력이 있어요. 인문사회에 대한 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네. 수학에 좀 많이 투자할수록 유리하다라는 건데 네. 평균적으로 몇 분 정도를 수학에 쓰는 친구들이 합격을 좀 많이 하나요? 8분에서 10분. 8분에서 10분 정도. 네. 인문사회 10분 안에 끝내고 네. 수리문항에 한 20분 정도 투자. 네, 왜 그러냐면 제가 선생이지만 저도 문제가 이제 공개가 되면 보잖아요. 네. 저도 30분 풀어요. 이걸 30분 만에 다 해결할 수 있는 수준 양의 문제가 나오지 않거든요. 네. 시간을 많이 확보할 수 유리해요. 문제도 이해 못한 상태에서 들어가는 경우 생겨요. 하나도 푼 거 없이. 그럼 이제 들어가서 대답하면서 어떻게 하는데 살짝 봤는데 네. 아예 모르겠다. 나 포기? 네. 인문 막 열심히 해서 30분 동안 인문 완벽하게 준비해도 수학을 풀어버린 친구한테는 너무 많이 차이가 날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인문사회 문항을 완벽히 이해를 하고 답변을 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네. 수리문항이 어느 정도 답변을 하면 좀 합격을 할 수 있나요? 한 절반 이상? 요즘은 옛날처럼 엄청 어렵게 나오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절반 정도는 해야 평탄은 하는 것 같고요. 아. 2배수라 그랬잖아요.
100%에서 70%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면 평타하면 합격하지 않을까 싶은데 내가 서류정에서 100% 안에 못 들고 한 150% 안에 있는 친구다. 근데 다 맞췄다. 그러면 합격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수리문항이 주는 변별력이 굉장히 네, 크다는 꽤 부분이 있어요. 볼 수 네, 있겠네요. 네. 네. 일단은 못 푸는 친구가 많기 때문에 다 풀었다고 하면 웬만한 건 뒤집을 수 있을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 영상에서는 수리문항이 학부에 얼만큼의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좀 들어봤고 네. 저희가 다음 영상에서는 네. 이 수리문항의 출제 원리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